문제는 원래 이제 피트 기출이거든요. 이제 피트 기출을 이제 경남과학고등학교에서 이제 표절을 해가지고는 이런 식으로 이제 내신 기출 문제로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 한번 실제로 풀어볼 건데 은근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생각해 볼 텐데 어디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냐면 바로 몰리큘러 콜라이전. 그래서 이제 분자 충돌, 알겠죠? 분자 충돌 컨셉으로 얘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선 반응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반응물은 AB고 생성물은 C입니다. 그리고 모두 다 기체이고요. 그 다음에 반응식이 완벽하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화학양론 계수도 2, 1, 2로 명확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특별하게 세팅을 해두는 거죠. 그래서 이제 A만 처음에 넣어둔 곳이 있고 B만 넣어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콕으로 딱 막아뒀죠. 그런 상태에서 여기에 또 어떤 그릇을 하나 준비를 해두냐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어떤 그릇을 따로 연결을 해두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는 요 콕 있죠. 콕을 동일 시간 동안 칙 열었다가 탁 닫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칙 열었다가 탁 닫아요. 이때 여기에 있는 요 입구, 여기에 있는 요 입구, 요 단면적은 당연히 다르겠습니까? 같다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같다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문제를 읽어도 그렇고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딱 콕을 잡고 있다가 똑같은 시간 동안 칙 열었다가 닫았기 때문에 이 조그만 입구를 통해서 A하고 B가 이런 식으로 그래도 이렇게 뭐냐면은 분출을 해 빠져나올 거란 얘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이런 식의 좁은 구멍을 통해 기체가 빠져나온 현상을 뭐라고 불렀어요? 분출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처음엔 아무것도 없다가 A 기체하고 B 기체를 분출을 시켰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는 누구로 채워져 있겠어요? 이제 여기에는 나중에 처음엔 진공이었지만 A 일부와 B 일부가 채워져 있겠죠. 그런 상태에서 여기에 점화장치라는 말이 있는데 뭐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이게 일종의 활성화 에너지를 공급한다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활성화 에너지 때문에 A하고 B가 뭐가 될 수 있다? C가 되는 화학 반응이 될 수 있다. 지금 실험적 상황은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때 이거와 관련된 실험 데이터들을 보니 어떤 정보들이 있느냐? 첫 번째, 우선 A하고 B, 반응물 A, B의 분자랑 비교를 했더니 A가 좀 더 크대요. 이 말은 누가 더 가볍다는 얘기죠? B가 더 가볍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처음에 얘를 분출을 시켜서 A하고 B만 있을 때, 아직 반응 전일 때 이쪽 압력을 측정을 해봤더니 그때는 어떤 대문자 P로 표현되는 이만큼의 압력이었대요. 그러다가 점화장치에 스파크를 탁 줘가지고 A, B하고 반응을 시켰고 반응을 완벽하게 다 진행을 시켰더니 최종 압력은 0.8P가 됐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지금은 어쨌거나 반응을 시키고 나니 전체 압력이 커졌다는 얘기예요? 전체 압력이 작아졌다는 얘기예요? 전체 압력이 작아졌죠? 왜 그렇죠? 왜 이 경우 반응을 시키고 나면 전체 압력이 처음보다 작아지죠? 바로 봐. 화학양론 계수들 때문인 거죠. 반응 전에 화학양론 계수는 2, 1이잖아요. 근데 끝나고 나면 2죠.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분자 2개, 분자 1개 다 합치면 총 3개의 분자가 반응해서 없어지면 다시 몇 개의 분자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2개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반응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전체 입자 개수가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적어진다는 얘기예요? 전체 입자 개수가 적어진다는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압력도 커지겠어요? 압력도 작아지겠어요? 작아지게 된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때 또 문제를 읽으면 얘는 전체적으로다가 온도 T가 등온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온도는 변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이때 각각 새끼 문제가 1, 2, 3이 있는데 각각을 해결해 볼 수 있겠냐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우선 첫 번째 1. 요 둘을 콕을 살짝 열어가지고 분출을 시켰을 때 처음 A하고 B의 부분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처음에 반응 전에 분출돼 나온 A, B의 부분합, 그걸 한번 구해봐라 라는 문제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첫 번째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분출되었을 때 그리고 반응이 됐을 때의 상황을 각각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선 분출이니까 분출 속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겠네요. 자, 콕을 열었을 때 피놀을 빠져나오는 기체 분자의 1초당 개수, 그 분출 속도 수식이 뭐였죠? 뭐였어요? 바로 4분의 1 V분의 N V바 A였죠? V분의 N은 뭐고요? 입자 개수. V바는 평균 속력. 그 다음에 A는 면적.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얘를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겠네요. 짜잔. 자, 요 수식 기억나죠? V분의 N은 이렇게 어떤 관계를 이용해서 PV는 NKT, 그리고 평균 속력은 요거 수식 이렇게 된다는 거 명심해야 되죠. 알겠죠? 보이세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보면 처음 A하고 B를 짓누르는 압력은 뭐일 뿐이에요? A하고 B를 짓누르는 압력은 뭐예요? 대기압이죠. 당연히 같은 지구의 같은 대기일 테니까 이 처음에 A하고 B가 경험하는 압력은 같다는 얘기예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압력은 같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압력도 같고 뭐도 같아요? 압력도 같고 뭐도 같아요? 압력의 온도까지 같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이 부분이 다 뭐란 얘기예요? 일정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부분이 다 뭐란 얘기예요? 이것도 일정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건 뭐예요? 피놀 단면적인데 단면적 역시 AB 모두 같다고 했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경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바로 얘는 짜잔 이렇게 됨을 알 수 있다. 맞습니까? 그런데 아까 A하고 B 얘 분자량이 어디가 더 크다고 했죠? 어디가 더 크다고 했어요? A가 더 크다고 했죠? 그러면 이때 분자량하고 분출 속도는 지금 비례관계예요, 반비례관계예요? 반비례죠. 뭐 루트가 있지만 알겠어요? 서로 반대 상관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느냐? A의 분출 속도하고 B의 분출 속도를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더 작다는 얘기예요? 어디가 더 분출 속도가 더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B가 더 커야 된다 이런 말이죠.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얘를 동일 시간 간격 동안 칙 열고 닫았을 때 A하고 B 중 누가 더 많이 빠져나온다? 그렇지. 바로 얘가 더 많이 빠져나온다. 더 많이 빠져나오니까 얘가 초기 몰수가 당연히 더 작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더 많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더 많다. 무슨 말 알겠죠? 요걸 보여주는 게 바로 저기에 분자량과 어떤 분절 속도의 개념이 되는 거다 이런 말이죠. 이해하십니까? 됐죠?
자, 어서 쓰시고. 됐어요? 자, 그럼 두 번째 2. 그리고 나서 이제 A하고 B를 이 공간에 일부 이런 식으로 주입을 한 다음, 근데 여기서 이제 스파크를 줘가지고 A하고 B를 반응시킬 거 아니에요. 그럼 반응시켰을 때의 상황을 또 분석을 해야 되겠죠. 뭘 활용해서? P와 0.8P를 활용해서.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두 번째, 반응 양론. 반응 양론. 자, 첫 번째 1. 자, 제목만 한번 이렇게 딱, 제목은 요 칸 한번 살짝 비우고요. 자, 이때 처음에 어쨌거나 누구하고 누가 반응할 거냐면 A하고 B가 반응을 해가지고는 설라문에 C가 될 거란 말이지. 되십니까? 자, 그럼 이때 처음에 A하고 B가 분출을 통해 여기에 주입되잖아요. 그 주입된 몰수를 지금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그냥 내 맘대로 정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내 맘대로 정해보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NA0, NB0라고 하는 게 주입된 초기 몰수라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당장 얘가 각각 얼마인지 지금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 했죠. 모르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있나 보다. NA0, NB0라고 하자. 자, 그럼 이제 반응이 되겠죠. 반응이 될 텐데 문제에서는 계속 읽으면 반응이 완결되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반응이 완결되었다. 화학 반응은 언제 완결돼요? 그렇지. 바로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 반응이 완결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현상이다 라고 하는 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해요? 화학 전문용어로. 그렇지.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런데 지금 A하고 B가 그래서 초기에 몇 몰이 있는지 지금 당장 알아 몰라. 모르기 때문에 사실 누가 한계 반응물이 될지도 당장 알아 몰라. 모르기 때문에 1. 가정을 하는 거예요. B가 한계 반응물인 경우. 알겠죠? B가 한계 반응물인 경우, 경우를 나누자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그럼 이때 건우야, 요 반응의 화학양론 개수비는 몇 대 몇이에요? 2, 1, 2죠. 2, 1, 2니까 얘가 NB0에서 0이 된다면 얘는 얼마나 반응해서 없어져야 돼요? 마이너스 NB0가 돼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A는 얼마나 반응해야 돼요? 요거의 2배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C는 얼마나 생겨야 해요? 바로 역시나 요거의 2배만큼 생겨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끝이 나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NA0 빼기 ENB0. 요게 최종에서의 A에 남아있는 몰수가 될 거고요. 그리고 B는 한계 반응물이라니까 없다고 하고, 그 다음에 요 C는 ENB0가 되고요. 됐습니까? 됐죠? 그러면 이때 잘 보세요. 이때 잘 보세요.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자, 지금 뭐를 써놓은 건지 알겠죠? 그러면 이거 사이에 무슨 수학적 관계가 성립할까요? 뭐가 같아요? 이들 사이에 무슨 수학적 관계가 성립할까요? 예 사이에 무슨 수학적 관계가 성립할까요? 바로 봐. 이래야 되겠죠. 요 두 개를 더한 거, 요 두 개를 더한 것의 비가 요 둘 사이의 비가 돼야 되겠죠. 왜죠? 왜요? 지금은 바로 뭐가 되냐면 등, 온, 등, 부피 조건이죠. 자, 무슨 말이냐면 등, 온, 등, 부피 조건이다. 어디서의 상황이냐면 여기서의 상황인 거예요. 여기. 이 그릇 부피 변해요, 안 변해요? 그릇 부피 안 변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의 온도 변한다 그랬어요, 안 변한다 그랬어요? 계속 온도는 안 변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부피도 일정하고 온도도 일정하고. 그러면 이때 항상 기억할 거 PV는 nRT가 있잖아. 근데 이때 어디하고 어디가 일정하다고? 요거하고 여기 일정하다며. 그럼 누구하고 누가 비례하는 거야? 압력하고 몰수가 비례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압력하고 몰수가 비례하는 거라고. 압력하고 몰수가 비례하는 거라고. 알겠어요? 그러면 이 압력은 뭐냐면 반응 전 전체 압력이지. 그러면 반응 전에는 기체가 누가 있었냐고. A하고 B가 있었잖아. 걔들의 몰수를 합한 게 반응 전 전체 압력이랑 비례할 거고, 이거는 반응 끝나고 나서 전체 압력이지. 그럼 반응 끝나고 나서 전체 압력은 반응 끝나고 나서 몰수. 얘는 누구였냐면 바로 A의 전체 몰수였지. 얘는 반응 끝나고 C의 전체 몰수였지. 그 전체 몰수를 더한 게 전체 압력이랑 비례할 거라고. 그러면 얘는 얘랑 비례하고 얘는 얘랑 비례하니까 나눠주면 등호가 돼야 되겠지. 됐습니까? 됐죠? 그러면 이때 얘를 열심히 계산할 수 있겠죠. 자, 뭐예요? PP 약분하고, 그럼 이게 4분의 5일 거 아니야. 4분의 4 곱해가지고 오르르 그냥 정리하면 뭘 구할 수 있겠어? NA0하고 MB0 사이의 관계를 알아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얘를 열심히 계산하면 NA0 대 NB0가 열심히 계산하면 값이 뭐가 나오느냐? 4 대 1이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어서 쓰시고. 그럼 이해했어요?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 이거 계산해서 요거 풀어내는 거 뭐 불가능해요? 충분히 하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죠. 이거 뭐 초등학생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때 이 결과가 의미가 뭐예요? 이 결과의 의미가 뭐예요? 이 결과의 의미가 뭐예요? 촉이 몰수가 어. 4대 1을 필요할 게 그게 의미가 뭐냐고요? 이 문제에서의 의미가. 분출 속도가 이제 4대 1 차이. 그게 이게 이 문제에서 무슨 의미예요? 이게 학교 기출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풀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해놓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면 이제 3등급도 못 받는 거죠. 어?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바로 모순이라고요. 누가 더 많아야 된다고 써놨어요. B가 그런데 근데 누가 더 많아요? A가 더 A가 더 많은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럼 어떤 가정이 모순이란 얘기예요? 어떤 가정이 잘못됐는 거란 얘기예요? B가 한계 반응물이라는 가정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바로 사실 최근 수능 화학 1에서 나오는 양론의 유행이에요. 수능 화학 1에서 이런 식의 양론 문제가 엄청나게 유행처럼 많이 나와요. 경우의 수를 따져서 한 경우가 기각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하고 분출 속도 문제를 섞어 놓은 게 피트 기출이고 그걸 학교 선생님이 학교 내신 기출로 변형해서 낸 거예요. 알겠죠? 변형도 아니고 똑같이 낸 거예요. 알겠죠? 됐습니까? 자, 빨리 쓰세요. 쓰세요. 됐나요? 그러면 이달 이거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A가 두 번째 이 아예 그냥 A가 한계 반응물 2다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B가 한계 반응물이면 모순이니까요. 그렇죠? 그럼 이때 여기서 최종 끝나고 나면 누구를 0으로 잡으라는 얘기예요. A요. A를 0으로 잡아라. 됐습니까? 그럼 이때 얘는 A만큼 다 반응해서 없어져야 되고 이게 지금 한계 반응물 상황이고 그러면 몇 대 몇 대 몇으로 반응해야 돼요? 역시나 2대 1대 2로 반응해야 되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NA0의 절반 그리고 얘는 NA0 됐죠? 그리고 나면 얘 계산해 주시면 뭐가 나오느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건우야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그다음 이제 또 여기서도 B에 자, 이 항들 사이에 무슨 관계가 성립해야 됩니까? 뭐 어떻게 같다? 두개 더하고 아까처럼 똑같이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한 다음에 나눈 것이 요 나눈 거랑 같다. 됐습니까? 됐죠, 됐죠? 이해했어요? 됐죠, 됐죠? 그렇다면 이때 얘를 열심히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열심히 계산하면 여기서도 A0의 초기 몰수와 B0의 초기 몰수를 계산할 수 있거든요.
자, 당연히 이 계산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충분히 쉽게 할 수 있는 거야. 충분히 쉽게 할 수 있죠. 열심히 하시면 뭐가 나오느냐? 2대 3이 나옵니다. 됐죠? 이해하셨어요? 됐죠? 그러면 이때 요 초기 몰수비가 2대 3이잖아. 2대 3이라는 걸 구했죠. 그럼 얘를 다시 여기 넣어 보는 거예요. 그럼 얘를 다시 여기 넣으면 자, 이 결과를 여기 어떻게 다시 대입할 수 있느냐? 자, 이거 썼죠? 지우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바로 A하고 B의 초기 몰수를 2n0, 3n0라고 쓸 수 있다고요. 맞습니까? 왜냐하면 몇 대 몇이라고 했으니까요. 2대 3이라고 했으니까요. 근데 어쨌거나 A가 한 개 반응물이라고 했죠. 한 개 반응물이니까 빼기 2n0 빼기 n0 더하기 2n0 그리고 끝이 나면 얘가 2n0 2n0 됐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때 그래서 5, 3 반응 초기 A와 B의 부분합을 비교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합을 각각 PA 대 PB라고 해보죠. PA 대 PB라고 해보죠. 그럼 이 값은 뭐가 바로 돼요? 뭐예요? 바로 뭐예요? 뭐예요? 바로 이거 그대로죠? 바로 이 값이 된다 이런 말이죠. 이때 부분합 B가 초기 몰수 B랑 같아지죠. 이유가 뭐예요? 근거가 뭐예요? 바로 달턴의 부분합 법칙 때문이죠. 공존하고 있는 두 기체 성분의 부분합은 그 둘의 몰 분율에 비례하게 돼 있죠. 그걸 뭐라고 부르죠? 화학에서 무슨 법칙이라고 한다고요? 읊어보세요. 시작. 달턴의 부분합 법칙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자, 빨리 쓰세요. 아이고. 됐습니까? 그거는 뭐 어디 가야 돼서 시계를 막 보는 거예요. 응? 빨리 가고 싶은 거죠. 어? 어디 가려고요? 어? 자, 중간 지운다. 두 번째 2. 자, 문제에서는 두 번째 또 뭘 묻고 있냐면 바로 나와 있는 물질들의 분자량 비를 물었죠.
자, 그럼 여기서 1 분출 속도 B가 지금의 경우 여기서 분출을 시키는 거니 압력도 같고 온도도 같은 거죠. 그래서 분출 속도 B가 지금 등 온이면서 등 앞 조건이었어요. 기억하죠? 그랬더니 그 분출 속도 B가 아까 필기한 것에 의하면 뭐에 반비례해요? 분자량 루트에 반비례했었죠. 이건 아까 1번 하면서 얘기를 했었죠. 맞습니까? 그럼 이대 여기에 있는 A하고 B 사이에 분출 속도 B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그 분출 속도 B가 지금 여기 보시면 분자량의 반비례죠. 물론 루트한 것에.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 분자량의 루트 분의 1 B 분자량의 루트의 분의 1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결국 뭐가 될 거냐면 그래서 분출되어 나온 A의 몰수와 B의 초기 몰수 B가 되는 거란 얘기죠. 맞습니까? 왜냐하면 이 분출 속도만큼 푹 열어가지고 픽 빠져나왔을 거 아니에요. 푹 열어가지고 픽 빠져나온 그 몰수 B가 바로 여기서의 분출 속도 B가 될 거란 얘기죠. 이 몰수 B가 몇 대 몇이었어요? 바로 여기 있잖아. 2대 3. 무슨 말 되겠죠? 그러면 이게 2대 3이었다. 그러면 따라서 A 대 B는 당연히 몇 대 몇이 되냐는 거예요. 계산해 볼 수 있겠습니까? 바로 9대 4겠죠. 뭐 안 어렵죠? 제곱해서 루트 취하면 되는 거죠. 네, 제곱해서 역수 취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A하고 B의 분자량 B는 9대 4. 자, 분자량 B가 더 작다고 했죠? B가 더 작게 나오죠. 그래서 B가 조금 더 많이 빠져나왔어요? 조금 더 빠져나왔어요? 더 많이 빠져나오고 그게 초기 3n 제로였고 A는 얼마였어요? 2n 제로였다 이런 거지. 됐습니까? 그런데 문제에서는 C의 분자량도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C의 분자량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분자량 C 분자량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C 분자량 3. C 분자량은 이렇게 구합니다. 자, A, B, C 각각의 분자량을 MA, MB, MC라고 했죠? 맞나요? 이때 2, 1, 2 그럼 여기에 있는 2, 1, 2 이건 어디 있는 거냐면 요 반응의 화학양론 개수들입니다. 그러면 제시된 반응의 ABC의 화학양론 개수 2, 1, 2와 물질 ABC의 분자량 MA, MB, MC
요 사이엔 무슨 수학적 관계가 성립할까요? 바로 봐. 알겠죠? 예? 저렇게 됩니다. 자, 생각해보면 당연한 겁니다. 이게 몰수 변화고 이게 분자량이니까 몰수 변화에다가 분자량을 곱하면 그게 질량 변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AB가 반응해서 없어진 질량과 C가 생성된 C의 질량이 항상 같은 게 질량 보존이죠. 그래서 저런 식의 화학 반응식에서는 무조건 이런 수학적 관계가 무조건 성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MA하고 MB가 9대 4죠. 그럼 뭐 이걸로부터 A는 9M, B는 4M. 그래서 9대 4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럼 9대 4 여기다 넣어 나누기 2해. 그럼 당연히 나오겠죠? MC는 11 나올 겁니다. 됐죠? 자, 마지막. 자, 세 번째 새끼 문제는 이겁니다. 그래서 반응이 끝났어요. 반응이 끝났어요. 끝. 그래서 끝이 난 상태에서 전체 기체 질량에 대한 전체 기체 C의 질량 B를 물었어요. 그럼 끝이 난 거니까 요 상황이겠어요? 요 상황이겠어요? 아래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요 양론 데이터는 아까 1번 풀 때 계속 했던 거죠. 여기서 요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가 언급하는 대로 이거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그럼 어떻게 쓰면 되냐면 따라서 MC 나누기 근데 끝이 나면 A는 있어요? A는 없어요? 없죠. 누구하고 누구만 있어요? B하고 C밖에 없죠. 그러면 MB 더하기 MC 이걸 하라는 얘기죠. 이 상황은. 자, 그러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자주 쓰는 개념 중에서 몰수를 뭐분의 뭐로 계산해요? 몰수는 뭐분의 뭐로 주로 계산해요? 질량을 뭐로 나눠서 계산해? 바로 분자량이죠. 그러면 이 아이디어를 우리가 쓴단 말이에요. 그럼 역으로 질량은 뭐 곱하기 뭐겠어요? 질량은 몰수 곱하기 분자량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지금 질량이잖아요. 그러면 C의 질량 나누기 B 질량 C 질량이니까 얘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C의 몰수에 C의 분자량 나누기 B의 몰수에 B의 분자량 그리고 C의 몰수에
C의 분자량. 됐습니까? 이해했죠? 그러면 지금 끝난 요 상황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때 C의 몰수 얼마예요? 2. 그 다음에 C의 분자량 얼마예요? 11. B의 몰수 얼마예요? 2. B의 분자량 얼마예요? 4. C의 몰수 얼마예요? C의 몰수 얼마예요? 2. C의 분자량 얼마예요? 11. 알겠죠? 열심히 계산해주면 어떤 값이 나오겠죠. 됐죠? 오케이, 됐다. 그럼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자, 그건 안녕 해줘야죠.